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유세를 펼쳤습니다. 각 당은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편의점과 약국에선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하지만 도서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예술가들이 광주에 모여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한 상황에서 여야 정당 후보들은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종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10대 대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른 시각부터 호남에서의 막바지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남 51.4%, 광주 4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호남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광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결집으로, 국민의힘은 2030 중심의 정권 교체 열망으로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공화국과 단일화 야합공화국을 막고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시민들을 투표소로 이끌었다며 본투표까지 골목을 누비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충실한 일꾼, 유능한 대리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 가졌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잊지 말고 승리를 간절히 꿈꿔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거리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50% 이상의 정권 교체 요구가 호남에서의 높은 사전투표율에서도 반영된 것이라며 젊은 세대를 주요 타깃층으로 호남의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 꼭 해야 한다고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연일 10,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병원 등 기존 감염지를 통한 확산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의 확진이 이어지며 6,2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722명, 여수 827명, 순천 933명 등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모두 4,8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주된 방역 정책으로 삼으면서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도맡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섬 지역에는 자가키트 판매 시설이 많지 않아 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배로 30분 있는 달리도.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약국이나 편의점,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사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자가 키트가 지금 이제 구하려면은 시내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 섬 사람들 좀 애로사항이 되지요. 신안군 앞해읍입니다. 이 마을에서 편의점이나 약국을 가려면 거의 5km, 성인 남성 기준 1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자가키트 구입처가 편의점과 약국 두 곳으로만 제한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자가키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자가키트 개수는 5개. 그래서 멀리 떨어진 약국이나 편의점까지 가서 자가키트를 사오더라도 4인 가족 기준 한 차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네 그 이장이나 어촌 계장님을 통해서 자가키트를
분배해 주셨으면은. 거리알로 뭐로 그래서 노인들이 출타를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하게가 코로나 검사 하는 데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자가키트 구입 문제에서 보듯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만 세워진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의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집회를 통해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전국 30여 명의 예술가로 구성된 전쟁 반대 시민연대는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중국과 대만,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가 군대를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연대는 이날 현장에서 전쟁과 핵무기를 반대하는 그림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역의 주력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광주에서는 자동차와 부품 수출에, 전남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남의 러시아 수출액은 4억 4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이 45.4%를 차지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는데요. 광양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과 2km 떨어진 광양시 진상면의 한 도로. 도로 곳곳에 하얀 반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한 지점을 표시한 흔적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은 태어났던 호수나 저수지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도로가 저수지를 가로막고 있다 보니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6년간 이곳에서만 최소 1,600여 마리의 두꺼비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차들도 그 표시를 보고 조심히 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저희들도 더 많이 생명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광양시와 환경단체는 매년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고립된 두꺼비들을 구조해 저수지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두꺼비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저수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태터널과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500여 마리가 숨지는 등 로드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존의 시설을 보강하고 생태터널을 추가로 만드는 등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기라든지 그리고 농작물에게 피해주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서류의 보호, 특히 이 두꺼비들 보호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을 알리는 동물로 여러 설화와 민담에도 등장하며 오래전부터 친숙하고 상서롭게 여겨졌던 두꺼비. 그러나 개발로 서식지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두꺼비는 봄의 시작과 함께 도로에서 빈번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랜 수건인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기대했던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제주도민의 반발로 이전 대선에서도 3번이나 무산됐는데 민주당이 단골 공약으로 삼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제주 해저터널 논란에 불씨를 댕긴 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서울에서 제주까지 KTX 고속철도를 넣는 해저터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줄곧 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건의해온 전라남도는 바로 화답했습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실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20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면
수도권, 중부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 발전 촉이 될 것입니다. 반면 제주도민들은 환경 훼손과 섬 정체성 상실 등을 이유로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정항 해군기지 진통에 이어 제2제주공항 건설 갈등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제주도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이번 대선 공약에서 해저터널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 계획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부터 핵심 건의 사업이었지만 매번 대선 공약에서 제외됐거나 확정된 공약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제주 해저터널. 전라남도와 제주도 간의 지역 감정만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건설공사 허가권자의 감리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 5,000제곱미터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을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긴급 제도 개선을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요청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와 민주당에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대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 규제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입주 예정자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 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